안녕하세요, 찐의사TV입니다. 의사는 보통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을 대학병원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긴 시간인 만큼 대학병원에서는 정말 수없이 많은 환자를 보게 되고 여러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응급실에서요. 그중 제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5가지 황당한 진료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새벽에 응급실로 젊은 남녀가 손잡고 내원했는데 여성분 혀가 반은 찢어져 있던 거예요. 이유는 격한 애정 행각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고의가 아닌 행동으로 혀가 찢어진 게 의사로서도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여성분이 오히려 미안해하는 남자친구를 다독여주더라고요. 부끄러워하면서도 서로 먼저 챙기는 그 커플이 힘들게 일하는 제 입장에선 왜 이렇게 부럽던지. 아직 예쁜 사랑 이어나가고 계시겠죠? 술에 만취한 50대 남성분이었는데 술이랑 짬뽕 국물을 먹다가 홍합을 드셔야 되는데 홍합 껍데기까지 드셨더라고요. 그 큰 홍합 껍데기를 모관으로 삼켜서 내원하신 거죠. 목에 생선가시가 걸린 환자들은 많이 봤지만 홍합 껍데기처럼 큰 이물질을 목에 걸려온 환자는 처음이었어요. 껍질이 꽤 크기 때문에 잘 빼지 못하면 응급수술까지 해야 할 상황이라 새벽에 엄청 긴장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목에 이물질이 걸려서 내원한 환자 중 가장 큰 걸 삼키신 환자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억지로 삼키려고 해도 삼켜지지 않을 크기였기에 더 놀라웠습니다. 술은 항상 적당히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홍합 껍데기는 무사히 잘 제거했는데요. 제거하고 나서가 더 기억에 남아요. 환자분이 바다 낚시를 갔다 와서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다며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주시는 거예요. 비닐봉지 안에서 살아서 팔딱팔딱거리는 물고기를 주시는데 물론 너무 감사했지만 잘 거절했어요. 빵이나 직접 만든 누룽지 등 다른 소소한 정성들은 받아봤지만 살아있던 물고기는 처음이라 강렬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벌레랑 눈 마주치고 손 흔들며 인사 나눈 적 있으신가요? 여름방학 기간쯤이면 사람들이 캠핑을 아주 많이 해요. 캠핑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두운 곳에 불을 켜놓으면 벌레들이 사정없이 모이는데요. 귀 안에 벌레가 날아 들어와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캠핑 시즌에 급증합니다. 거의 고마위까지 딱 붙어서 엄청 괴로워하시며 와요. 이럴 때는 귀 현미경을 보면서 집게같이 생긴 포셉으로 벌레를 빼내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새벽 3시쯤인가? 잠자다가 응급콜을 받고 내려갔는데 귀에 벌레가 들어갔다고 내원하신 환자분이 있더라고요. 환자의 귀를 현미경으로 보는데 생각보다 큰 벌레였습니다. 현미경이라 확대가 되다 보니 너무 징그럽고 벌레랑 눈이 마주친 것 같은 그 느낌. 다시 생각해도 징그럽고 소름 끼치네요. 게다가 꺼내려고 미세한 포셉을 이렇게 넣으면 얇고 짧은 다리로 툭툭 쳐내면서 더 깊숙이 들어가려 하고 요리조리 피하고 참 벌레도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의사가 이런 치료까지 하는지는 상상도 못했었는데요.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의사도 분명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넣을까 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거북할 수 있어서 자세히 말하진 않겠지만 비위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30초 정도만 넘어가 주세요. 외과 인턴 때 일인데요. 한 달 정도 화장실을 가지 못한 변비가 심한 환자가 있었어요. 변비가 심할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고 변비가 지속되고 또 방치한다면 몸에 다른 질병을 키울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변비가 오래 지속되어 변비약, 관장약도 복용해 보시고 했는데도 변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최후의 방법을 선택해야 했죠. 사실 환자분도 그렇고 치료하는 의사도 그렇고 살짝 민망하기도 하고 꺼려지는 치료 방법이지만 병을 더 키울 수 없으니 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문을 통해 손으로 직접 변을 빼내는 치료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런 치료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제가 이 치료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보통 이런 간단한 치료는 인턴이 주로 하게 되는데 하필 그때 당시 제가 외과 인턴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환자분이 시원해하셔서 참 뿌듯했지만 또 하고 싶지는 않아요. 장갑을 몇 겹을 꼈는데도 손에 냄새가 날 것 같은 그 기분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의사가 3D 업종입니다. 제가 의사가 되길 참 잘했다 생각하는 순간 중 하나가 내 가족, 친구, 지인들의 아픈 곳을 전화로 또는 만났을 때 바로 진단할 수 있다는 건데요. 레지던트 때 몇 년 만에 오랜 고향 친구를 만났어요. 같이 저녁을 먹고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눌 겸 커피숍에 갔죠. 커피가 막 나올 찰나에 친구가 저녁을 잘못 먹은 것 같다며 옆구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단순 장염 같은 느낌이 아니라고 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아파하더라고요. 너무 아파하길래 카페 의자에 잠깐 누워보라고 했어요. 저는 이비인후과가 전공이지만 그 전에 의사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구의 복부를 만져보았어요. 카페에서 조금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복부 진찰 중에 제 내리를 딱 스치는 진단명이 나왔습니다. 요로결석. 관련 증상을 몇 개 물어보니 더더욱 제 진단에 확신이 생겨 그 자리에서 바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급히 응급실에서 복부 CT 촬영을 했고 제가 생각했던 요로결석이 맞더라고요. 아팠던 그 친구한테는 미안했지만 그때 제 진단이 정확해서 뿌듯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친구는 응급으로 충격파 세석술을 받고 새벽이 되어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몇 년 만에 만났지만 얘기도 제대로 못한 채 다음을 기약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강렬한 이벤트라 아직까지 그 친구를 만나면 이 이야기는 꼭 한답니다. 이렇게 제가 경험한 특별한 진료 중 5가지를 말해보았는데요. 사실 대학병원에서 특히 인턴 때는 전공과가 없다 보니 정말 다양한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많은 환자들을 봐서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정말 힘들었고 신기했고 뿌듯했고 감사했던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술은 적당히 드시고 캠핑할 때 벌레 조심하시고 유산균도 많이 챙겨 드시고 항상 건강 챙기시길 바래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